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없다고 답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언론에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두 명으로 파악해서 두 명 모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네. 예. 예, 그 위정 부분은 또 위정대로 하고요. 일단 발의 시간을 줬으니까 위정이 됐다면 위정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언됐으니까 됐고요. 그다음 김한규 의원 잠시 말씀하시죠. 네, 발언하기 전에 조은희 간사가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가 허위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법적 조치 예정 예고란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어디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고란 표현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예고란 말을 갖다 붙이신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남의 말을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이건 위원장님에 대한 문제제기인데요. 아니 인사청문 계획서에서는 이 실시 방법, 질문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하도록 돼 있고 여야가 통상적으로 영상, 음성이 들어간 영상이 현출될 때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아까 언론 보도 영상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언론은 일방적인 주장이 이 자리에서 보도가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사실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고 무조건 쓰는 걸로 허용하신 건데 이거 위원장님 국회 관례에 반합니다. 왜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합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어떠한 상황을 진행했는지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임 의원님 좀 기다리세요. 예, 네. 예, 1분만 주세요. 예. 백성아 의원님 1분만 주세요. 예. 아까 제가 강선우 후보자와 그 질의를 할 때 아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 후보자님께서 이제 감정이 올라오니까 좀 머뭇거리고 진정시키실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 봐라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아까도 조은희 간사님께서 저렇게 고운 얼굴로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발언들은 인신 공격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런 발언들은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이다리 의원님께 30초 추가 질의 시간 주셨잖아요. 그 어떤 기준과 어떤 규칙으로 그렇게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있었지만 답변 포함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서 거기서 끝났는데 30초를 더 주시고 그럼 이따가 발언해서 30초 덜어내시나요? 그리고 네. 조은희 간사님도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다고 해놓고 정책 질의하시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 질문을 마저 하게 한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 임미 의원님 서로 간에 인신 공격은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지선 지금 무슨 발언입니까? 순서대로 하면 안 될까요? 네, 1분만 주세요. 네, 여기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꾸 외모 지상주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성상품의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의 발언, 방금 백성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조은희 의원께서 고운 얼굴, 고운 목소리, 자꾸 여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는 자제와 제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자제를 부탁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미애 의원님, 요까지 하고 오늘 점심시간 지나서 자료가 오면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야당 의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이 TV조선 기사와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주변의 의원님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아까 답변 중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은 추가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글은 공식 입장, 공식 자료, 공식 설명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문 준비단 내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저 글을 우리 위원님들께 저렇게 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저로부터 못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도 안 받았고 옆에 서영교 의원님도 받은 적이 없고 장철민 의원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후보자를 인신공격하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아마 내부에서 왔다 갔다 저희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실수로 유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께서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임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그 여가부 장관이 공석 기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약 17개월, 공식적으로는 17개월인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단 한 차례도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관한 그리고 이후 여가부가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 조직 개편과 관련된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일을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과 그리고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잘 수행을 해내려면 이 여성가족부 인력도 늘리고 그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확대에 관련해서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를 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와 무엇보다 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집행의 첫 번째이자 두 번째이자 세 번째 기준이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말씀드리고 소통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보면요. 그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것 하나와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이 두 가지가 크게 대표 공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는 굉장히 역할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때도 서면으로 처리했고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부처 간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부처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분절되어 있는 성평등 관련 역할을 저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은 한 부처로 통합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합을 할 때 그 행정의 경계 사이로 국민들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평등 관련된 역할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양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위상의 격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을 어느 단위에 둘 것이며 그리고 그 사무국이 가지는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해갈 것인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앙부처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설치하는 문제, 그래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그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정책 집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성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